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우리가 흔히 듣는 문꿀 오소리, 문팬, 친문 팬클럽,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칭하여 문바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SNS를 중심으로 활약을 하는 그런 조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아이디들의 집단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오프라인으로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아이디 몇 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실제 인간에게 연결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상의 아이디가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문바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특이현상, 그리고 특이한 조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래의 뉴스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문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읽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보입니다. 우선 문바는 문재인 씨 개인의 몸종이 되는 것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민주주의적이고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오프라인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디에 불과하므로 저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문재인 씨의 심기를 헤아려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 분풀이를 해주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령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실정법으로 이런 것을 처벌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는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되고 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나쁜 짓이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바라는 것은 문재인 씨를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를 칭송하고 박수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설령 이것이 꾹두각시여서 그런 아이디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칭송하고 박수치는 것은 괜찮다고 합시다. 저 좋으면 그만이라고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처벌한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댓글 작업 또는 드루킹,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칭송하고 박수치는 것이 정치인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실정법 위반이 된다. 저 좋으면 그만인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의 현상을 보고 문바라는 것을 평가해 보면 이들은 주로 법을 위반하는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일단은 SNS상의 아이디들이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문바에 속해 있는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SNS 활동을 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숫자를 가지고 세 과시를 하는 이 문바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나는 문바다. 여기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 아래 것들 위에 내가 있다. 나는 문제인 밑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인 밑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 사조직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호가호위하는 것입니까? 어떻든 이들은 자기들이 문재인 밑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밑에는 아주 가까이에는 문바가 있다. 그리고 그 문바 밑에 모든 국민이 있다 하는 이러한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장질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질서 아래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집단 폭력 상태라고 할까? 국민을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도 당당히 문재인 사진을 걸어놨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행세할 수 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 각자의 이러한 주장 또 이러한 의사표시, 이것을 보건대 문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들을 육성하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특히 좋지 않은 정치인들 혹은 깡패 집단, 이런 경우에 이런 바들을 육성을 하죠.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이 문바를 육성하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우리 국민들이 그가 이런 바를 육성한다, 이렇게 믿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기자가 문바들에게 문자 폭탄을 당한다. 그래서 문바의 폐해가 이제 좀 심하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씨는 기자가 그러한 문바들의 횡포에 적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씨는 그것은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동문서답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한다면은 그러면 문재인 씨는 문바를 자기가 육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식으로 바를 사육하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바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여론을 조작하는 데 써먹으려고 아니면 비열한 공격에 써먹으려고 따지면은 무슨 육탄 돌격대 같이 써먹으려고 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데 단지 충성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자신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으로서는 쓸모가 있어서 뒤로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드라마 등을 참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꼬리 자르기 합니다. 한 명 정해서 가장 적은 피해가 나도록 정해서 그냥 끝까지 보내버리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다 지워서. 만일 그 희생자가 자기가 희생되기를 거부하면 예를 들면은 살겠다 하고 버티면 나머지 빠들이 너 죽어줘. 너 죽어줘야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았던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어떻든 이러한 문바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직도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국민의 리걸 마인드가 강하지 않다 하는 반증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문바가 무슨 짓을 했다 하는 최근의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문바는 야만적인 폭력 집단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둠의 세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바의 활동 사례, 말은 활동인데 이들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문재인을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했다고 공격했다. 이런 일은 여러분도 당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대통령을 어떻게 씨자를 붙여서 부르느냐. 아니 그러면 씨라고 안 부르고 문재인이 이렇게 이자를 붙이기를 원하는가. 그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씨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틀렸을 때 그것이 틀렸다 하고 어느 기업인이 지적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것도 또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바라는 그 조직들, 이 아이디 그룹들, 이들의 문제는 문재인 씨가 몰라서 틀린 것들,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그것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었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변명을 하는
문재인 편이 아니고 편을 드는 방식이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거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 회사 제품 절대 사지 말자. 망해라. 이렇게 SNS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머리는 달고 있는지, 물론 아이디니까 머리도 없겠죠. 그런가 하면 좋아할 때는 참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합니다. 남대문 시장의 어떤 꽃집 주인이 참 구태의연하게 권위주의 시대를 살던 사람인지 문재인 씨가 오니까 꽃다발을 줬다고 하죠. 그러면서 잘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마음은 편해요. 뭐 장사가 안 되는 건 속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문바들이 이 꽃집 주인에게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꽃길만 걸어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혼자 슬그머니 웃기도 합니다. 꽃길을 걷는다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꽃은 시골에 있거나 골목에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꽃길을 걸으려면 시골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문재인 씨에게 이렇게 고맙게 말을 해줘서 따뜻하게 말을 해줘서 감동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이들이 문바들이 대체로 연령이 좀 든 편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한테 따뜻하게 말을 해줬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문재인 씨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죠. 눈물을 흘렸다. 어떻든 아주 특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런 문바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일단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들로는 안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그냥 SNS질을 흔히 페북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한 걸 수도 있죠. 마음 따로 손 따로.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진심을 담아서 쓰지 않습니까? SNS에 글 한 줄을 올리더라도 거기 굳이 거짓말을 힘들여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써서 버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의 이 행태, 이것이 만일 진지하고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건전한 정신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가? 지금 이 소개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문재인을 이성으로서 아니면 동성애자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으로 미친 듯이 짝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말이 많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2020년 2월 9일 문재인 씨가 아산에 가서 그 반찬 가게에서 있었던 일, 그 영상을 다룬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이 아산 반찬 가게 영상을 올린, 영상을 띄운 곳은 아마도 전후 사정을 보아서 KBS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이제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경기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한 폐렴으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벌써 여러분은 머리에 전깃불이 켜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 질문이 심상치 않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우선 문재인 씨 질문이 어떻습니까? 우한 폐렴 사태로 딱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 경기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경기가 좋다고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경기가 나쁜데 언제 나쁘냐?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한 폐렴이 거기 들어갔을까? 바로 이것이 그 국정 지지도를 질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자꾸 그 통계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질문을 하는 경우에 문항에 이런 표현을 종종 써먹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경기가 어떠냐? 이 말 속에는 한국 경제는 그동안에 나쁘지 않았다. 우한 폐렴 때문에 나빠졌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새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제 검사안을 해보기로 하죠. 이 경우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한 폐렴 이후에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은 문재인 씨 탓이 아니고 우한 폐렴 탓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의 질문, 문재인 씨의 전통시장 방문은 역시 한마당의 쇼였다.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욕을 대단히 먹은 문바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반찬가게 주인, 이 영상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에서는 이것이 서민의 용어다. 또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성년자가 거지 같아요. 이런 말 씁니까? 그 장면을 다시 보면은 그 여성은 차림새도 좀 귀여운 그런 차림새고 또 말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마치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나름대로 애교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도 동의를 할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문재인 씨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쇼에 나와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통시장 방문이 그냥 보고 싶어서 가거나 또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움직임에는 그런 거 없죠. 다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문재인 씨 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줄곧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경제, 이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잘 됐다 하는 것이죠. 우한 폐렴 탓으로 전부 싸서 모든 책임을 우한 폐렴에게 넘기는 아주 혹이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져도 됩니다. 우한 폐렴만 안 끝나면 우한 폐렴 탓하면 되니까. 이것이 정치인들이 종종 쓰는 술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문바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2월 18일 언론 보도가 되면서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문바들이 너무나 큰 일을 벌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뉴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산 반찬 가게를 적이 공격하자 하는 공격 좌표로 설정해 놓고 떼지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같은 데를 찾아보면 상호가 분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걸어놓고 이것을 리트윗하고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또 뉴스에 따르면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런 것들을 퍼나르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SNS 글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이 양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것도 이들이 쓰는 표현이 있죠. 뻔히 보면은 아는 그런 식으로 이심전심으로 이미 이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디 그룹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작업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정도면 제대로 공격 들어간 거다, 이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반찬가게 주인의 죄목은 문재인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한 죄라고 합니다. 마침 이 뉴스를 보고 SNS 공격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2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그 캡처를 했는데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13일, 거지 같은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럴 겁니다. 지 말처럼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불쌍하지 않은 인생. 이 글을 쓴 문바는 그 반찬가게 주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증오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2월 13일, 저 사장 평생 거지로 살길, 저주도 합니다. 2월 13일, 거지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거지 근성 아닌가요? 보면 대책 없이 나서고 있죠. 2월 12일, 참나 못 배워 먹은 티를 저리, 그 사람이 못 배워 먹었다고 합니다. 2월 12일, 아이고 그럼 별수 없이 거지 되세요. 뜻대로 되시길. 2월 12일, 거지처럼 사세요. 2월 12일, 불쌍해지기도 하는 비루한 시장 아낙네, 머리 안 쓰는 못된 아줌씨. 시장 아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월 12일, 저분 얼굴 잘 기억했다가 피해가야겠네요. 이것이 얼굴을 잘 기억했다가 어떤 봉변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든 무엇인가 가해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월 13일,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는 적폐들 때문에 문바의 그 모습입니다. 2월 13일 이 글은 조금 길게 썼습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데도 대통령 지지도가 50% 안 넘는 리얼미터 보고 어이없었는데 댓글들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저런 것들은 문 대통령이 그냥 싫은 것들이에요. 자, 사람을 것으로 표현을 하죠. 개돼지 취급받아도 좋은 그냥 개돼지들이죠. 뭐 하긴 개돼지도 주인이 잘해주는 건 알 텐데요. 이것을 보면 이들은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 이런 심적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범죄적 사고가 체질화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13일 누굴 탓하는가? 기본 예조차 모르니 문재인에 대해서 예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감히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죠. 2월 13일 저 여자 인성이 거지 같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여러분도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째서 이렇게 퍼붓고 있는가? 자기하고 관계도 없고 또 그 반찬가게 주인이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 분위기를 못 읽어서 그 사람도 문재인 씨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머리가 딸려서 몰라놓고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 사는 언니 네모네모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2월 13일 SNS 게시물입니다. 내용이 흉측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장사 아예 접게 해드려야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휘칼이 날아다니는 그런 조폭세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2월 12일 이야 세상에 저건 그냥 다 떠나서 못 배워 처먹었네. 2월 12일 여그가 그 아산의 거지 우는 반찬 가게군요. 적어둔다. 무섭죠? 2월 13일 저 아줌마처럼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은 없음요. 아줌마네 장사 안 되는 이유 본인만 모르는 듯. 적폐야당 해체 환영. 2월 13일 본인이 장사 못해서 돈 못 버는 걸 왜 정부가 해결하냐고 빈민구제를 받던지. 그래서 이들이 써놓은 이런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개한 이 내용만 보더라도 문바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매우 오만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나 서민을 빈민, 버러지 취급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문바의 인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문바는 문재인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용도 폐기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쇼의 핵심을 못 읽었다 하는 것이죠. 머리가 안 되는 겁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쓸모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번 문재인 쇼는 가서 무슨 소리를 하든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 이야기 다 들어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그거 다 우한폐렴 때문이야. 이렇게 한 자루에 넣을 것이었다. 이거 파헤쳐가지고 쓰레기를 온 세상에 널브러지게 한 것이 바로 문바였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그거 원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이 거지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문바들 이야기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다 대고 감히 어떻게 문재인을 보고 거지 같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 참 코미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문바 주제에 아니 자기들은 문재인 광팬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 아무리 9등급이어도 우리의 소중한 인재 이래야 되는 것이 문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찬가게 주인이 거지 같아요 한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문재인 당신 거지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납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 것이죠. 문재인이 거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니 거지 같아요 하면 그게 그 뜻이다. 그거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문바들이 이 말에 납득했다. 사실 자기들 마음속에 문재인이 무능하고 초라하고 남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래서 거지 같다는 마음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바가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죠. 가끔 오프라인에 동원도 되고 하지만 그래서 인터넷을 잘한다 이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손 빠르고 발 빠른 청소년 팬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와 다릅니다. 실제로는 이 문바의 구성 그 세대가 연령으로 50대 초에서 60대 초가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문재인 씨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티즌들이 연령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잘생겼다. 사랑해요. 조국. 그 조국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병리 현상이 맞습니다. 50대 초에서 60대 초라고 하면은 사실은 좌판이 우판이 하고 극단을 달리기보다는 논리적인 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더 긍정적인 거 이런 것에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질 줄 아는 그 정도 머리가 익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가장 성실하게 국가의 먹줄 역할, 반듯하게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이 먹줄 역할을 해야 할 원숙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대가 얼굴 보고 얼굴에 분칠하고 성형하고 혹은 뭐 원래 좀 그 얼굴이 번지르르하게 타고났으면 거기에 그냥 눈이 멀어서 그거 보고 잘생겼다 이러고 마치 걸그룹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병리현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라가 망하려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쇼 이것은 아산 재래시장에서도 했고 또 남대문 시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
아산의 그 반찬가게 주인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남대문 시장에서 문재인 쇼가 완전히 그 큰 실패를 하고 말았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산 재래시장에서는 대체로 우한 폐렴 이후 경기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씨의 이 파내박은 미리 짜놓은 질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경기가 나빠졌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남대문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경기가 바닥이었는데 우한폐렴으로 아예 멈췄다 하는 식으로 이미 경기가 계속 나빴고 거기에 우한폐렴이 더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경제 실패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쇼는 이거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남대문 시장에서의 이러한 여러 그 인터뷰들, 이것이 그 내용 그대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청와대도 문바도 캐치하지 못한 것이죠. 어디서 이거 빼버리지 않았고 보면은 곳곳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문바들, 이게 당신들 능력이다.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땜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만만히 알고 또 한번 속여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경제가 너무 나쁜 것도 이제 때가 너무 지난 것도 이유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리마연에서는 2017년 5월에 이미 문바들에게 경고라는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문바들 그리고 문재인 3류 청와대는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고 게다가 부패한 386의 정체는 이제 탄로가 많이 났죠. 앞으로도 더 탄로가 나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바 이야기를 했는데 문바는 지금 SNS 아이디 그룹인데 이것이 공격하는 우리 국민을 선량한 국민을 공격하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오작동한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기네 편을 공격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아산 반찬가게 주인은 그런 비난 섞인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공격을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작동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바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SNS에서 암약하는 이 폭력 집단, 이거 이제 처리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김에 문재인 씨의 실패는 덮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씨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